자, 이 강의는 지금 이 소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크게 세 달락으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이 주제로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일부 좀 하고 있긴 해요. 일부 이제 세미나 형태 같은 데서 일부 조금씩 강의를 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소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 현재 닥쳐진 국내외의 이커머스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로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리고 매월 변하고 있고, 그 트렌드들이 계속 보여지는 부분들이 너무 핵심적인 포인트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매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매월 분석을 해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저번 주에 딴 데서 우리 강의했던 부분에서도 봤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한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서 플러스된 내용들이 또 있고 그래요. 제가 이 자료는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그런 자료거든요. 저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뭐 중요한 거, 타오바오 안전정복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의 뭐 이런 건 많이 다녔고, 그래서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정보 교류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책도 있어요. 책도 있는데 다시 이제 이거 수정해서 내야 되는데 아직 게을러서 못 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직사마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교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여기 뭐 대부분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싱에 대한 내용들을 막 이론적으로 하려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소싱이란 무엇인가? 소싱은 저는 결국은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생존. 본인들이 생존을 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온라인 판매, 크게 커머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건, 아니면 어떤 형태로가 됐던 판매를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취한다. 그게 생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원초적인 거. 그러니까 이 소스라는 단어 뜻 자체가 원천이에요. 원천. 저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참고로. 그래서 원천이 뭐예요? 결국은 생존이에요. 생존. 원천을 내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은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소싱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소싱을 못한다? 그러면은 빨리 그분은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없어요. 우연찮게 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얻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았어요. 다음에 또 밟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테크닉을 스스로 찾아야 되고,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현상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는 루트를 알아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자기가 맞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그런 능력이었대, 이거는 난 포기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런 능력, 그런 방향, 그런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키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의 기업, 나의 구성원, 가족 포함해서요. 그리고 나까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건 꼭 소싱, 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원천적인 게 뭔가 핵심을 파악하고 그거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내고 일으켜내야지만이, 찾아내야지만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그 소싱, 뭐 이런 내용들 쭉 많지만, 이것도 결국은 이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고, 뭐 구매하는 거, 사입하는 거, 뭐 이런 걸 소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생사 자체는 소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갔어요. 소싱이에요, 아니에요? 소싱이잖아요. 오늘 저녁을 먹을 걸 반찬거리를 사야 돼. 소싱이에요, 소싱. 제가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대학을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딱 하나 기억 남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경영학이 뭐냐? 맨 첫 시간 들어가면 그거 배우거든요. 첫 시간 때는 공부를 그때는 했나 봐. 그것만 기억나요. 4년 동안 논 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경영학은 디시전 메이킹이다. 의사결정을 하는 학문이다. 여러분들은 뭐에 의해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에 안 오신 분들은 본인들의 의사결정에서 안 오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의 향후의 미래에 어떤 작용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출석 이렇게 쓰실 때 보셨겠지만 리스트에 보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 때문에 10만 명 정도가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을 1차 의사결정과 2차 의사결정에서 본인들의 최종 의사결정까지 이루어지기까지의 결정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제가 의미 없이 막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본인에게 접목하는 분들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모르고 있던 사람들과는 나중에 또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소싱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의사결정도 소싱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소싱이다. 그게 크게 세부적으로 보면 상품을 실질적으로 내가 구매를 하냐, 사람을 쓰냐, 그러니까 인소싱, 아웃소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웃소싱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를 의뢰를 하느냐, 내가 포장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소싱이에요. 상품을 팔아서 온라인 쇼핑몰로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CJ 택배를 보내야 되냐, 로젠 택배를 보내야 되냐, 이것도 소싱이에요. 그러니까 소싱은 끝이 없는 원천이라는 게 막 끝없는 샘솟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소싱은. 맨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소싱의 길은 무한대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그거는 결국은 의사결정에 포함이 돼 있고, 의사결정을 잘하냐, 못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여러 갈래길 중에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가 결론이 날 것이고, 그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냐? 경험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험? 나의 경험. 그리고 타인의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듣고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을 받기 위해서 강의에 오신 거예요. 간접 경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받고, 그리고 딴 데 또 교육도 들으실 거고, 어디 가서 좋은 교육, 나쁜 교육 쭉 있겠지만, 나쁜 교육이란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발전을 또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냐가 중요한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것이 다 소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 다 드렸어요. 여기 있는 내용. 그래서 인소싱, 아웃소싱 이런 부분이 있다. 인소싱은 스스로 하는 거, 아웃소싱은 외주를 두는 거. 아웃소싱,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다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한다? 물건을 의뢰하는 거 아웃소싱이에요. 그리고 위탁 판매한다? 아웃소싱이에요. 그죠? 내가 스스로 생산을 해서 최종 판매까지 한다는 거는 그건 인소싱인 거고, 이런 정도의 분류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소싱 간단하고 되게 쉽죠. 그죠? 앞으로의 길은 여러분들이 찾아나가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경험하고, 경험이라는 게 간접 경험, 직경험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3단계로 말씀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쇼싱 공부 10분 만에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가르쳐 드려야 될 거를 10분 만에 다 끝났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강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동의를 안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의 흐름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유통의 핵심 체크 포인트는 이 소싱 포지션에 보는 게 있고 판매 포지션에 보는 게 있어요. 보통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판매예요. 결론은 맞아요. 판매가 돼야지만이 실질적인 내가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소싱, 결국 밑바탕을 잘 깔아내야 된다는 거죠. 판매만 많이 되면 뭐예요? 내가 수익이 안 생기고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뒤로 까먹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판매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갑자기 하루에 막 1,000만 원을 팔았어. 한 달에 3억 팔았어. 그럼 돈을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그죠? 3억 파는 사람은 뭘 고민하냐? 이걸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창고도 더 늘리고 인원도 더 뽑고. 왜냐하면 3억 팔려면 그 포장 인력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상품 날라야 되고 직원 고용하고 기타 등등 막 장비 갖추고 했어요. 2달째 매출이 만약에 급감을 했어. 이 회사는 도산이 나는 거예요. 도산. 그런데 내가 첫 달 100만 원을 팔았어. 도산 안 나요. 돈을 못 벌었을 뿐이야.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두 번째 달 300만 원을 팔았어.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내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달 500에서 700을 팔았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 상태에서 쭉 가도 부족하지만, 배고프지만 괜찮아요. 이게 갑자기 2억이 되면 이 회사는 망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가지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고, 가는 방향에서 천천히 가면 되고, 욕심이 생길 때는 그거에 대한 바탕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뭐냐?
아웃소싱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아웃소싱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도산할 수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싱은 되게 중요하다. 아웃소싱 못하고 이거를 내가 돈이 좀 있어. 내가 돈이 있는데 야 이제 돈 벌 기회인가 보다. 확장하는 순간 매출이 좀만 꺾여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예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강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소싱 일도 도와줬고 구매 대행 역할도 많이 이제 강의도 했었고 했는데 코로나 전에 구매 대행으로만 월 2, 3억 파는 친구들 꽤 있었어요. 지금 다 망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못 팔아서 망했냐? 지금도 한 5천 정도는 매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 한 달에 5천 판매하시는 분 있어도 손 안 들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분위기상. 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5천 정도를 판매를 하는 사람이 꾸준히 5천원 파시는 분은 안 망해요. 근데 3억을 팔았던 사람이 5천을 팔면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아웃소싱화를 시켜놨으면 매출이 확 줄어서 자기가 순이익은 줄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내가 상품만 잘 구매한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거를 같이 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통 흐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 것인가? 제가 최근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상품도 똑같아요. 육하 원칙이 없는 상품은 판매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왜, 언제, 어디서 필요한지를 찾아야지 그 상품이 판매가 되는 거지. 그것이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왜 좋은가의 원천, 소스예요, 이것도. 이 소스가 없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품을 기획할 때 육하 원칙이 이거 다른 어떤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로 전달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이겠다 해서 제가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들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육하 원칙대로 상품을 찾으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이거는. 육하 원칙대로 상품을 찾아라. 기획해라. 그러면 고객들이 반응할 것이다. 저는 이거의 정답이라고 봐요. 그 상품의 기획, 개발, 사입, 상품 사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가격, 품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시간. 육하 원칙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언제. 그죠? 그런 거예요. 물류? 배대지 물류회사 통관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고객에게 도착할 것인가? 나에게 도착이 와서 리드 타임에 맞춰서 시즌 상품을 내가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까지가 이 소싱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매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도 당연히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육하 원칙에 맞는 상품을 적절하게 잘 배팅을 내가 해내면 고객이 내 거를 찾아줄 확률이 배가 되는 거죠. 훨씬. 이런 거죠. 하여튼 상품 소싱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네 부분. 기획, 개발, 사입, 물류. 요 네 단계가 다 소싱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 각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다 받쳐져서 상품이 판매가 스타트가 딱 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탁, 구매대행, 일부 소량 사입 해도 안 팔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는 상품들 경쟁자들이 이렇게 10분만 계시면 좋겠는데 128분만 계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12만 8천 명 뭐예요? 12만이 뭐겠어요? 그죠? 한국에 지금 온라인 쇼핑몰 고객이 판매자가 한 50만 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제가 모르니까 몇십만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만 명 최소한. 다 경쟁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서 네이버 보면서 경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도매 사이트, 똑같은 어떤 키워드 프로그램, 똑같은 무슨 유튜버 강의. 정답은 정해져 있어. 무슨 오답이 없어요. 거기는 사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답을 가지고 같이 논하고 있는데 방향이 잡히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들만의 기획, 상품 개발, 상품 사입, 물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스타트를 해야지 반은 먹고 들어간다. 차별화예요.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소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얘기가 끝났어요. 차별화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차별화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 국내의 온라인 현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겠어요. 오픈마켓은 엄청 힘들어지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 현상이에요. 미국도 심각해요. 아마존도 심각해요. 월마트도 심각해요. 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때문에, 쉬인 때문에. 한국은 쉬인의 영향은 별로 없어요, 아직. 근데 하반기에 공격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틱톡샵 때문에. 틱톡샵 아직 한국에는 없어요. 하반기에 들어올 거예요. 이런
이 글로벌 중국발 글로벌 커머스들이 확장을 하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시장은 힘들어지고 있어요. 유통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힘든 건 누구예요? 자,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질문. 이런 중국 커머스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알리, 테무 또 들어올 거잖아요. 누가 힘들어요? 누가 가장 힘들어요? 소상공인. 네, 정답. 누가 힘들어요? 소비자? 소비자는 땡큐죠. 땡큐. 소비자는 땡큐 하는 거지. 누가 힘들어요? 제조사? 제조사 힘들죠. 사장님 누가 힘들어요? 유통하시는 분들. 정답이 가까워. 유통까지는 정답이 가까운. 사장님 누가 힘들어요? 근데 셀러가 힘들 것 같아요. 셀러 힘들죠. 그죠? 자, 다 정답이에요. 정답. 모두가 다 힘들어요. 가장 힘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 하면 유통 채널들이에요. 소비자들은 자, 알리 지금 이제 그 법인부터 시작해서 셀러들이 입점 받고 있죠. 알리 가서 팔면 돼요. 제조사들 알리가 입점해서 판매하면 돼요. 누가 힘드냐?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얘들은 지금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유지하기 위해서. 얘들이 가장 힘들고 그 다음이 이제 중소상인들이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제조사들이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처럼 이쪽에 붙어가지고 쉐쉐하고 이쪽에 붙어서 쉐쉐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마음속 한 구석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한국 쇼핑몰이 힘들면 내가 힘든데 이 마음이 생겨서 중국 이 떼놈들이 밀려와서 침공을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힘들고 실제적으로 매출도 급강하고 있어요. 급감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대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현상들을 먼저 보면 자, 알리익스프레스 연력이 그래도 꽤 됐어요. 2018년에 들어왔으니까. 뭐 여러 개 해서 실제로는 지금 한국 물건까지 입점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올해부터 해가지고 1조 5천억인가? 뭐 투자해가지고 또 뭐 센터도 짓고, 뭐 인력도 많이 고용하고, 글로벌 판매도 지원해주고, 이런 걸 한다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거 없어요. 왜? 뒤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이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사람들의 앱 다운로드 숫자가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2월 달 매출이 순위가 1위 쿠팡, 2위 알리익스프레스, 3위 11번가, 4위 테무예요. 저도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건데, 이미 그러면 여기서 유추를 해보자고, 유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순위가. 쿠알테. 좋습니다. 예, 정답이에요. 그 다음 4위. 안타깝게도 쿠알테 뒤에 전혀 다른 게 번쩍 올라왔어요. 안타까운 게 아니고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가 봐야 될 핵심 키포인트 희망이 반짝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마켓 이런 거는 이제 순위에 이름 내기도 지금 껄끄러운 상태까지 밀리는 상태예요. 인터파크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거 혹시 아세요? 요거 또 하나의 방향성. 전체 앱 사용자 수 있잖아요. 그죠? 앱 사용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앱의 사용자 순위 1위 뭔지 아세요? 쇼핑몰 말고 전체.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 2위 어딘 것 같아요, 2위. 2위 인스타예요, 인스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스타가 4위였었거든요. 네이버 유튜브를 제치고 2위로 급상승을 했어요. 자, 이 현상도 여러분들은 잘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자, 4위가 뭔가 새로운 게 번쩍 떴다 하는 거 한 개 하고, 인스타가 2위가 됐다 라는 거는 일단 머릿속에 잠깐 집어넣고 계시고, 그 다음 걸 보실까요? 이건 이제 그건 머릿속에 일단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머릿속에 늘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차별화라는 단어 한 가지 하고, 지금 4위, 2위가 뭐라는 거 한 개 하고, 작년에 인터넷 통신 판매업 폐업 현황이 급상승을 하고 있대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급상승이에요? 알리테무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건 알리테무뿐만 아니고 인터넷 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지금. 알리테무가 들어와서 이 고객들이 다 일로 넘어간 것 같지만 이 사용자 순위가 계속 급속도로 늦는 게 아니고 정체될 거예요. 한 800만 정도? 800, 600만 사이로 2, 3, 4위가 계속 왔다 갔다 치열하게 싸울 거거든요, 아마. 쿠팡은 넘사벽이고 이미. 그 이유가 있겠죠. 자, 한국 경기 자체가 지금 하강 국면이 계속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 왔고, 고객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있고, 일부는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는 접고 있고, 성장하는 커머스에 내가 입점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마켓, 옥션 이런 데 판매했던 사람들은 폐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본인들의 반영을 못 찾았다는 거죠. 자, 줄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것만이 아니죠.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 글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한 말이에요. 누가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래요. 생존 전략을 모색하지 않고 정부에 무조건 이커머스를 규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생존을 하고 신장을 하고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무조건 줄도산 쪽으로 반영을 받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지금도 신장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고 새로운 커머스라든지 해외 쇼핑몰이라든지 해외 진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 이제 같은 팀원들, 저희들이 이제 각각 대표들이고 하지만 팀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원들의 방향들이 국내 쇼핑몰보다는 주로 해외 쇼핑몰 쪽에 많이 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 방향의 길들을 제안을 해드린다는 게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지금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 보고는 이런 기회들을 왜 스스로 못 찾아 나가실까 대부분들이 그러면서 자꾸 다른 얘기는 하죠. 한국 정부가 뭐 어떻다. 뭐 지원을 한다. 알리테무 때문에 나는 우린 길을 잃었다. 아니 알리테무가 오면 우리는 역공을 하면 되지.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왜 맨날 불평만 하고 자기들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키보드만 때리고 있고 솔직히. 그래서 뭐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요?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여기서 아까 사실은 제가 오늘 어디 좀 인터뷰를 좀 하고 그런 걸 했는데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의 온라인 쇼핑몰의 구조와 패러다임 그리고 방향성은 다 버려라. 이거는 그냥 구시대의 유물이다.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고 적응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다. 기존에 했던 거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온라인 잘 판매했어요. 그거는 불과 자 보세요. 1년 사이에 지금 한 달 사이에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1년 전, 2년 전, 3년 전 수법으로 지금 해먹겠다고요? 그거는 솔직히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 3년 전, 4, 5년 전에 해먹었던 걸로 지금 그때 일 막 했대. 저는 4, 5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주변에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 2억, 3억 팔았던 사람 많았다고. 근데 그거 다 끝났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거를 아직도 막 갖고 와가지고 해보겠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뭐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안 되잖아요. 하세요.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다 버려야 돼요. 새로운 걸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스스로의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이건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데 알리에서 들어오는 예를 들면 역차별은 우리는 안 당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동이라든지 아동물들 있잖아요. 그죠? 유아 아동 제품들. 발음 잘못하면 아동이 되는데 아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증 문제 이런 것들 한국 판매자들은 인증을 못 받게 하고 하는데 얘들 건 다 들여와가지고 인증 뭐 해서 판매한다든지 뭐 전자제품 같은 거 한국 수입자들은 다 인증해야 되는데 얘들은 막 물론 구매대행 그냥 팔아도 되지만 해가지고 판다든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아니면 이미테이션 짝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세청 이런 데서 명확하게 통관을 잘 거슬러서 막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뭐 막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자유무역 시대에 해가지고 서로 잘 판매하게 하고 경쟁력을 서로 취하고 무조건 뭐 우리가 뭐 옛날에 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야 되지.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도 막 말만 그렇게 무성하지 아동 유아 상품들 계속 그냥 통관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 막아야지. 어제 뉴스에도 떴던데요. 그거 해가지고 유해 검사했더니 20개 중에서 10개인가 11개가 유해 성분이 나오고 일부러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걸 원천적으로 그런 걸 막는 거는 맞다. 하지만 기본적인 거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입니다. 줄도산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길과 희망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요거. 사위 뭐예요? 사위.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에이블리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였나? 여러분들 에이블리 아세요? 들어는 봤죠. 그죠? 에이블리 입점해서 판매하시는 분. 이렇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런데 앱 수위가 산이에요. 여기 연령층이 누군지 아세요? 10대에서 20대. 이 고객층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봐요. 이 고객들이라고 해서 알리, 테무 모르겠어요? 못 사겠어요, 그들이? 영어 우리보다 잘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요즘 20대들 프리토킹 끝내주더라고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위라는 거 딱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물론 지금 에이블리에 알리익스프레스가 1,000억을 투자하니 어쩌니 그런 뉴스가 뜨긴 하는데, 그건 그 뒤에 문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버티컬 쇼핑몰이나, 그리고 SNS하고 접목된 쇼핑몰들은 자생을 하고 있고 자생을 넘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보신 분 알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 숫자 늘었지만 비슷해요. 2월달이나 3월달이나. 테무는 많이 늘었어요.
에이블리는 급속도로 늘었어요. 여기도 줄지는 않았어요. 비슷해요. 실제적으로는. 고정고객층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봅시다. 쿠팡은 커머스예요? 커머스가 아니에요? 커머스잖아요. 이커머스. 그죠? 커머스인데 쿠팡은 표방을 지금 커머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까는 거는 커머스가, 쿠팡 하면 딱 생각나는 거죠. 쿠팡 이츠, 쿠팡 로켓 배송. 로켓 배송이잖아요. 뒤에 뭐가 붙었어요? 쿠팡이 표방하는 거는 물류센터, 물류기지, 배송이에요. 쿠팡이 투자받아서 뭐를 해요? 땅을 사잖아요. 건물을 짓잖아요. 배송회사를 하잖아요. 전군망을 깔잖아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쿠팡은 안 망해요, 이제는. 전군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 1, 2위 다투는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그죠? 안 망해요. 네이버가 망하면 스마트 스토어도 망해요.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몰이긴 하지만 여길 통해서 고객을 유입시키는 게 아니고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와 관계된 회사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하기 때문에 안 망해요. 그러지 않은 회사들은, G마켓 이하의 회사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쇼핑몰을, 기본적인 커머스 쇼핑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고, 다행인 것은 성장세가 일단은 멈췄다는 거. 알리에서 숫자상으로 아까도 2월달 거 뭐 나중에 데이터 보시면 알 건데 비슷해요. 테무는 올라갔지만 여기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봐요. 에이블리 급성장한 거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걸로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야 될 방향들을 이런 식의 버티컬 쇼핑몰, 전문몰,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 SNS 채널, 아까도 제가 인스타가 2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사실은 틱톡이어도 되고 뭐도 되고 돼요. 자기가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SNS 쇼핑몰들을 접목을 해서 판매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아직도 길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거를 브랜딩화 시키고, 브랜딩은 여기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브랜딩은 크게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하고 상품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은 여러분들 자체가 브랜딩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나 개인이나 나의 샵이 아니고 나의 채널명, 이런 게 브랜딩인 거고,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채널이 직사마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품화 시킨 거를 브랜딩 시키는 방법. 뭐 한 개를 팔아도 브랜딩화 시키는 거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내 인스타든 아니면 내 블로그든 브랜딩화 시키는 거를 퍼스널 브랜딩이죠.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뭐 한 개를 올린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길가에 돌아가는 무슨 액세서리 한 개를 주워서 팔더라도 거기에는 아무 이름이나 해서 브랜딩화를 시키는 거를 계속 적용을 해서 SNS와 나의 쇼핑몰을 접목해서 버티컬로 꾸며나가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방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저 단위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스타가 2위까지 올라왔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그냥 말로 막 하는 것 같아도 다 데이터에 의해서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내용 설명이 그건데, 여기 덮어졌네요. 그죠? 요 내용 설명이. 그렇죠. 지금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커머스들. 그죠? G마켓, 뭐 어떻다. 그 11번가 같은 경우는 어떻다. 이거 말씀드린 거고, 11번가가 버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 역부족인 게 보여서 좀 안타깝게 보여지긴 해요. 참고로 저거 아세요? 쿠팡은 어느 나라에서요? 쿠팡이 어느 나라에서 할까요? 쿠팡. 미국 회사죠. 그죠? 왜 미국 회사인 줄 아세요? 지분 때문에? 제외 국민? 아, 쿠팡 대표자 때문에? 네. 대표자. 자, 쿠팡이 어느 나라? 미국 나라 맞아요. 왜 미국 회사예요? 왜? 정답이에요, 정답. 미국 법인에서 시작됐고, 모든 투자 자체를 그 법인에서 받아서 다시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만든 회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오너가, 김범석이 미국 사람인 것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검은 머리에 미국인 거죠. 태생은 한국 태생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 국민이고, 그래서 그거는 있지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근본은 미국의 바탕을 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쿠팡은 미국 회사고, 투자자는 누군지 아세요? 가장 큰 대주주? 손정이 맞아요. 손정이. 소프트뱅크 손정이에요. 일본 회사가 투자한 미국 회사가 한국에서 가장 큰 커머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 어느 나라에서 해요? 중국 회사죠. 그죠? 근데 거기도 지금 법인은 원래는 지금 딴 나라에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중국 회사예요. 뭐 대표자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옛날에 마윤이었는데 지금 막 대표가 다 바뀌었죠. 여기에 또 대주주 누군지 아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소프트뱅크예요. 손정희는 무슨 옛날에 그 전생에 무슨 좋은 일 했길래 손 대는 것마다. 근데 얘 실패한 데도 있어요. 실패한 데. 예를 들면 위어크 같은 경우는 뭐 18조 달러인가 하여튼 거기 손해보고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커머스 쪽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미국, 중국 회사에 일본 자본이 투자가 된 그런 기업에 한국 사람들은 알리가 좋니, 쿠팡이 좋니, 싸우는데 새우등이 터지니 안 터지니 이런
상황에 접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판단의 기준이 참 너무 애매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잘 파는 게 최고다. 뉴스에서 난리치는데 왜 난리치느냐? 한국의 장기적인 어떤 유통산업, 제조업 산업 이런 것 때문에라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제조업이 무너지고 유통업이 무너지고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고민은 되지만, 굳이 이것 때문에 막 쿠팡이 어쩌고 쿠팡 힘든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나한테 쿠팡이 뭐 해준 거 있어요? 쿠팡이 밥 사줬어요? 쿠팡이 뭐 맛있는 거 해줘요? 한국 뭐 새벽 배송, 새벽 배송 해야지. 그렇죠, 새벽 배송 해야지. 그러니까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그 가격 올렸잖아요. 쿠팡 그 월 회원, 와우 회원 그거 올렸잖아요. 한 달에 연간인가 한 달인가 1조 얼마씩 더 들어온대요. 한 달인가 그래가지고 그럼 얘는 앉아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그 회원값 올려가지고 구독료. 그래서 미국 증시도 올라갔잖아요. 딱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장사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뭐냐? 이제 대응 방안을 해야 돼요. 대응 방안.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기존에 했거나 해왔던 방법은 이제는 다 바꿔야 돼요. 싹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바꾼다고 해서 옛날에 누구도 그랬죠. 삼성 뭐 누구도 그랬잖아요. 그죠? 뭐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까지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거기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바꿔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패러다임과 구조의 판을 다시 짜야 된다. 다시 짜지 못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빨리 다른 방향을 찾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올려야 되냐. 알리 테무가 무조건 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검색 많이 해보셨겠지만 무조건 싸지 않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고객들의 마음에는 이미 10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 알리 테무가 싸다.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쿠팡 위주의 검색을 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위주의 검색을 했는데, 싼 거 찾고 싶은 애들은 모바일에서 그냥 테무 검색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리 검색 바로 들어가고. 이 심리적인 요소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지,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돼요. 알리보다 더 싼 거를 찾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브랜드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가에서 탈피해서 가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야 돼요. 똑같이 저가에서 싸우면 알리테무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알리테무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현지 업체들이 현지 제조사, 현지 도매에서 찾아서 넘기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 아세요? 이게 참 답답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알리익스프레스의 수수료 기준 아세요? 수수료? 혹시? 자, 중국 타오바오 수수료 혹시 아세요? 타오바오? 우리 앞으로 이제 타오바오 입점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카페에서. 타오바오 수수료 0%예요, 0%. 티몰 수수료 5%예요, 5%. 쿠팡 수수료 얼마예요? 10%. 그죠? 10%. 그리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기업들한테 0% 마진하고 있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타오바오 기준으로 봤을 때 수수료 받아도 5% 선일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중국 저기한테 5%래요. 근데 프로모션 같은 거 막 걸고 하면 9%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은 5%예요, 기준이. 얘들 어떻게 이기냐고요. 5%짜리한테 10%짜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좀 약간 요즘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잘하면 우리가 전세가 역전될 수 있겠는데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플레이오토, 사방넷, 그리고 또 몇 개의 쇼핑 이 솔루션들에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이 연동하는 그걸 개발해가지고 바로 장착을 한다 하더라고요. 쿠팡 거를 땡겨서 올리고 뭐 이런 거. 그 순간 아마도 얘들도 망조가 될 거예요. 쿠팡 거를 똑같이 올려서 팔면 이제 고객들이 쿠팡하고 똑같네? 이런 심리가 생길 거거든요. 지금 현재의 구매 대행이 어렵고 힘들고 한 거에 이 책임은 우리 판매자들한테도 있어요. 셀러들.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한 이 셀러들. 자, 여러분들이 쿠팡, 지마켓, 스마트 스토어 가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위탁 판매로 쫙 당겨서 쫙 올리고, 솔루션으로 쫙 당겨서 올리고, 똑같은 그림으로 쫙 들어와 있고 가격만 다르고, 보니까 중국어 막 이렇게 써 있고, 고객들이 바보예요. 이 사람들 이거 중국 거 당겨서 파는 사람들인가? 내가 그냥 급하니까 사겠지만 마음속으로 알 거 아니에요. 이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당겨서 판매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딱 떠요.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와서 구매 대행 업자 힘들게 생겼다. 댓글에 뭐 뜨는 줄 아세요? 그동안 니들 많이 해먹었잖아.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저는 봤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 해먹었으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앞으로 내가 한국에서 사나 봐라. 이런 댓글들이 질비해요. 고객들이 바보예요. 그게 한두 달, 1년이면 괜찮아요. 지금 코로나 전부터 해서 4, 5년 동안을 해먹었잖아요, 지금. 3, 4년 동안을. 그런데도 이거를 다시 내가 똑같이 그 행위를 한다? 대한민국 이 소비자들은
바보 천치 등신들이에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소비자들이라면 안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저 같아도 안 사겠어. 그런 몰들에서. 그것이 변화된 게 바로 앱화된 에이블리 같은 거예요. 에이블리에는 그 정도로 땡겨서 올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무신사에는 그 정도로 땡겨서 올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그재그에는 없다는 거죠. 지마켓 옥션은 가장 많아요. 순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파놓은 함정에 빠졌고 지마켓 옥션은 방조를 한 거예요. 망하는 게 당연한 거지. 경영이 실수예요, 그거는. 그나마 일부 쇼핑몰들은 중국 글자 올리는 거 다 삭제합니다. 중국 그대로 해서 이 솔루션으로 땡겨서 올리는 거 노출 안 시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이 반응이 되는 데가 그나마 좀이라도 버틸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그죠? 그런 방향성들. 자, 어쨌든 저가에서 탈피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만의 가치 있는 상품을 계속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브랜딩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안 드렸나 보다. 아까 저기 때 생각하니까. 저희 카페에서 지금 주로 하는 거는 방향성을 시장조사에 굉장히 지금 우리 카페 여기 톡분 많이 계시니까 알 텐데 시장조사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왜냐하면 스스로 가서 상품들을 팔아. 상품들을 보면 네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한국에 그렇게 막 땡겨서 올리는 상품들이 많지만 온라인화되지 않은 상품, 온라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다시 적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충분히 있다. 라는 것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는 네 브랜딩화를 시켜라. 심지어는 거기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센터도 만들었어요. 엄청난 투자가 아니에요. 현지업자하고 파트너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네 자기 브랜드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까지 만들었어요. 소액으로도 어떻게 하면은 포장을 다시 재포장을 하고 라벨링 같은 거 바꿔주고 인쇄해주고 그런 거 이용해라. 제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우리 톡방 계신 분들 있지만 제가 왜 요즘에 일부러 막 홍보를 막 하는 건 아니고 톡방 계시는 거 알죠? 그죠? 틈틈이 올리잖아요. 그거 그죠? 활용을 안 해요. 난 이해가 안 돼.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활용을 안 하고 딴 데 가가지고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주식하는데 상품이 이상한 게 왔어요. 어떡하라고 나한테 활용하라는 거 냅두고 나 진행하고 했는데 이게 내 브랜딩화를 했었는데 라벨 작업 다시 해야 되나요? 있잖아. 우리가 활용을 싸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그래놓고 물어봐요.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제가 하면은 사기치는 것 같이 보이나요 혹시?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일부러 카페에서는 크게 홍보를 다 안 해요.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다 갖춰져 있어. 이용해. 안 하더라고. 그럼 제가 어떡하겠어요. 제가 지금 오바에서 지금 딴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있는데도 활용 못하는 거는 누구의 문제냐? 스스로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는 더 큰 문제예요. 그 문제를 생긴 다음에 다 얘기해줬는데 그걸 문제는 왜 가지고 와요 저한테? 안 그래도 바빠 죽겠고 요즘에 몸도 아파 죽겠고 몸 아파서 누워있는 데 전화가 와요. 답답한 일이지. 자, 알리테이무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나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템 이걸 찾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시장조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쁘고 힘드시고 하겠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되고 하시면 한 번만 가서 보면 여기 이제 갔다 오신 분도 계시니까 가서 보시면은 꼭 내가 이 아이템을 찾았다 이렇지는 않더라도 뭔가의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이 서서히 띄일 거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일을 거의 한 20년 이상을 했어요. 사실은 직장 초년생부터 했으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중국을 다 몰라요. 근데 내가 한 번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알겠다? 그거는 과욕이잖아, 과욕, 그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눈이 뜨일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자기하고 맞는 아이템이 눈에 탁 들어오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상품을 찾고, 그다음에 신선 상품이나 패션 상품, 전문 상품, 신상품 이런 걸로 잘 공략을 하면 지금도 길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해야 된다. 상품 차별화, 소싱처 차별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상품 차별화 하셔야 되고, 차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나만의 상품을 찾아서 브랜딩화 하는 거. 케이스만 바꿔도 패션이 사실은 가장 쉬워요. 패션은 모델만 바꾸고 사진만 바뀌면, 배경만 바꾸면 다른 상품이 돼요. 거기다가 라벨만 내가 바꿔주면은 내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가장 권장하는 게 소액으로 소량 사입을 해서 자기 브랜드화를 해봐라. 이런 거죠. 요번에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 바로. 그죠? 나 여름 상품으로 내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한 스타일에 10개씩만 사서 30 스타일을 하면 몇 장이에요? 300장이잖아요, 300장. 그죠? 300장 운송료까지 중국 물건이고 여름 상품이니까 더 싸겠지만 그냥 10,000원이라고 치자고요. 그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나의 브랜드를 단 30개의 스타일이 300만 원어치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만 원이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어디 가서 강의 한번 듣는 값보다도 못한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300만 원이면 여러분들의 브랜딩화를 시켜서
런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근데 그걸 활용해서 내가 브랜딩을 해서 뜨면 빨리 해서 순발력 있게 해서 키워나가면 돼요. 이게 힘들어,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강의 한번 들었다 라는 개념으로 끝내도 괜찮은 금액 정도라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싱처 차별화, 상품 차별화 하셔야 되고, 발전 단계로 보면 처음에 위탁부터 보통 많이 시작할 거예요. 여기 위탁하신 어떤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국 도매 시장 하실 것이고, 온라인 도매 시장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온라인 도매 시장으로 발전 넘어가고, 중국 오프라인 도매 시장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장 생산하고, 요 과정을 쭉 거치실 텐데, 이 과정 내에서 본인이 겪어 나가면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어느 단계에 가면 거기서 본인이 탁 꽂히는 게 보일 때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또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이제 다른 거죠. 다각화를 하셔야 돼요, 다각화. 판매처 다각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했던 거를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 버릴 수가 없어. 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쇼핑몰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했던 방식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각화를 시키는 게 이런 식으로 판매처, 국내, 국외. 좀 전에 아까도 국외 쭉 심지어는 막 멕시코, 어디 유럽 이런 데도 막 팔 수 있는 구조 배웠잖아요. 그죠? 적용해보는 거죠. 그런 것도. 내 브랜드를 만들었어. 그러면 더 좋죠. 그죠? 해외는 또 위탁도 더 오히려 쉬우니까. 그래서 전문화, 브랜드와 아이템 선정성, 전문성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하나에 또 큰 저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 넘기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사업 방향성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중첩되는 거는 뭐냐 하면 차별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브랜딩, 다각화, 요렇게만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어떤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상품 소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6화 원칙 대입을 꼭 한번 해보셔라 라는 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저는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